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꼭 써야 될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임대인과 B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B 임차인은 A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인은 임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임차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임차인이 되고 채무자가 임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B 임차인이 C로부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어서 돈을 빌렸습니다. 따라서 이 B 임차인과 C와의 관계는 돈을 빌린 B가 채무자가 되고 C가 채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C가 채권자가 B한테 빌린 돈을 갚아라고 이렇게 하니까 B는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채권을 내가 니한테 양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B가 가지고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인이 임차인이 되고 B가 되죠. 그죠? 양수인이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A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채권자 자체가 C한테 양도를 했기 때문에 B한테 보증금을 반환하면 안 되고 C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대인이 만약 잘못해서 B에게 보증금을 반환했을 때는 다시 C에게 또다시 어떻습니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이중 지급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양도된 대로 C한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임대인이 이렇게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될 당사자가 바뀌는 이런 곤란한 상황이나 잘못되면 어떤 위험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 보증금 양도 금지 특약을 넣으면은 이렇게 B가 임차 보증금을 C한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C한테 양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가 가능한가? 자,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부동 문자로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게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임차권의 양도라는 것은 상가나 주택 그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죠. 보증금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나 주택의 사용 수익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권리금을 받고 이렇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설명드리는 임차 보증금 양도는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증금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을 때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임차인이 채권자에게 내가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져서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과 같은 확정 일자가 있는 증서로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대인은 임차 보증금 반환을 채권 양수인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거죠. 즉 임차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
양수인 그죠? 채권자에게 즉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도인인 임차인에게 반환해서는 안 되고 채권 양수인 즉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채권자와 임차인 간의 금액 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다툼이 있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채권자에게 이중 지급을 하게 되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채권자와 임차인 간 금액 부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즉 임차인이 이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이 2천만 원이다. 자, 그리고 임대 보증금은 3천만 원이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는 채권자와 임차인 간의 금액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툼의 여지가 있죠. 1,000만 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만 원은 어떻습니까? 다시 채권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임차인한테 가는 게 맞죠. 아니,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어떻습니까?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임대인이 채권 양도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은 다음에 채권자한테 또다시 어떻습니까? 이중 지급을 해야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그러면은 내가 아마 속 시끄러우니까 니한테 일단은 3천만 원 줄 테니까 네가 이 중에서 빌린 돈 2천만 원은 채권자한테 갚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양도가 된 상황에서.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중 지급의 다시 채권자에게 또 지급해야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면은 임대인이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 449조 채권의 양도편을 보면은 자, 1. 채권은 양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채권 자체는 어떻습니까? 일단 양도 가능하다. 그죠? 이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죠. 그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양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의사 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양도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채권이 이렇게 양도되어질 수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임대인에게 이렇게 양도되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양도되어지더라도 시 채권자가 선의일 때는 선의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죠? 이 채권자가 몰랐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어떻습니까? 이 보증금 자체를 양도 금지 특약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 임차인이 즉 이 시 채권자죠. 그죠? 채권자가 선의 즉 선의의 제3자 즉 이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임대인은 어떻습니까?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채권자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증금 반환을. 왜냐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채권자가 선의 즉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이 채권자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금지 특약 이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계약서에 실제로 이러한 문구를 하나 넣어 놓으면은 그 적고 안 적고 그 계약서에 들어있는 그 문장 자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 임차인이 알고 어떻습니까?
이 채권을 C한테 양도하기는 실제로 어렵다는 거죠. 그런 문구가 들어갔을 때는 실제로 양도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양도를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C가 어떻습니까? 뭐 선이든 악이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조금 안전장치로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우리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보면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인 임차인이 채무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 임대인이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통지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통지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우리 and가 아니고 or죠. 그죠? 그러면은 양도인 임차인이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려주면 된다는 거죠. 통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승낙을 받든지,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기 때문에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자, 이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에 있는 정서에 의하지 아니하면은 채무자 이해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은 충분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증금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임차보증금 가압류 시 연체한 임대료 공제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금 채권이 제3자에게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자, 임차인이 채무자에게 보증금 채권자에게 보증금 채권을 양도했죠. 그죠? 아니면은 채권자가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이 가지고 있죠. 그죠? 이것을 이제 가압류를 했다는 거죠. 그죠? 이 보증금 자체를 가압류했을 때 임대인은 이 보증금 자체가 가압류되어졌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료를, 보증금도 가압류되는데 임대료도 실제로 많이 어떻습니까? 연체되어지고 제때 내기 힘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임차 보증금이 가압류됐을 때 이 연체된 임대료를 공제할 수 있느냐, 빼고 돌려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자, 임대인이 채권 양도를 승낙하였다더라도, 뭐 승낙은 넣고 통지만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승낙하였더라도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렇게 연체 임대료를 빼고 어떻습니까? 그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이렇게 반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는 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앞서 설명된 내용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죠. 그죠? 보증금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지급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는 보증금 반환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채무자고 임차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인 임차인이 C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C와 B의 관계에서는 B는 채무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C가 돈을 갚아라 하니까 갚을 돈이 없죠. 그죠? 없으니까 내가 보증금 돌려받을 이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내가 양도할게 니한테. 그럼 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C가 A로부터 이렇게 보증금을 반환받아라. 그러면은 내 빌린 돈 갚는 거 하고 똑같은 게 아니가.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때 B는 채권을 양도할 때 확정 일자가 있는 정서, 내용 증명으로 통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통지만 하면 양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양도가 되어졌을 때는 이 A는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누구한테 반환해야 된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양수인 C한테 반환을 해야지 B한테 반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중 지급의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C한테 또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뭐 더블로 반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면은 비록 선의의 제3자 C가 선의의 제3자 이 특약이 있었다 하는 것을 몰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C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임대인은 C한테 특약이 있더라도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급을 해야 되지만은 이 특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양도 특약을 넣어 놓으면은 B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양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렇게 누구한테 반환해야 될지, B한테 반환해야 될지 C한테 반환해야 될지 어떤 이게 애로사항이 있고 애매할 때는 법원에 공탁을 하면은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는 다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임차보증금 반환 금지 특약 하나를 넣는 것이 만일의 어떤 위험이나 곤란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그런 특약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꼭 임차 보증금 양도 금지 특약을 꼭 쓰는 것이 아주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 어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 부동산 연구소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